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바로 그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서울대에서 직접 공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재학생들에게 그 노하우를 인터뷰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홍보 영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조회수가 너무 낮아요. 안 봐. 제가 더 널리 알려드리려고 제 설명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이 수시는 8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 수시는 100% 뭐냐? 학종. 그래서 수시 전형 준비하시는데 일종의 가이드가 될 겁니다. 활동을 파악하고 역량을 키워온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저는 수학, 과학 과목을 공부할 때 당연한 듯이 보이는 내용도 모두 다 증명하려고 했어요. 고등학교 수학책에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남으로 증명은 생략함이라는 말이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이 제가 공부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아주 고마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볼 때마다 막 책과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증명을 찾아보곤 했거든요. 근데 저의 그러한 공부 방식에 대해서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정말로 즐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도 저렇게 잘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십니다. 뭡니까? 제 과 후배예요. 이런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기계항공공학부죠. 너무 멋있어요. 저희 과가 배출한 인재, 바로 저런 학생입니다. 반면에 저희 과가 배출한 최고의 실수, 이거죠. 실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과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궁금한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검색해보고 뭐 책을 찾아보고 증명해보고 물어보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사랑 지리랑 관심사가 합쳐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독도에도 흥미가 생겨서 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교내에서 고전 읽기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했었는데 뭐 홉스의 리바이어들이나 아니면 플라톤의 국가 같은 걸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다 법과 정치나 아니면 윤리학 사상 시간 때 배웠던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에 프로그램에도 한번 참여를 했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내가 뭔가 요거는 관심 있다, 요런 것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고전 읽기 프로그램 같은 교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남는 게 뭔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막 나오잖아요. 지금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나 아니면 플라톤의 뭐 국가 같은 거, 요런 거. 글쓰기 수업 등 다양한 심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여러분도 그저 문제지만 풀고 모의고사만 풀지 마시고 여러분도 저처럼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경시대회나 올림피아드 이런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원문을 찾아서 따로 읽어보기도 하고, 혹은 내가 정말 소위 삘이 꽂혔다 싶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그 심화 수업에 참여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하려워 이게 아니라 그 진짜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부딪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활동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 도전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 하는 그 내용만 딱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뭐 어떤 지문을 만나더라도 그 원문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거나 해야죠. 저는 이과생이기 때문에 수학, 과학만 하기보다는 문과 친구들과 같이 토론대회, 스피치대회 등에 참여하면서 사회 문제, 세계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활동들을 계산적으로 생각했다면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워낙에 뭐든 도전해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양하게 참여를 하였고 나중에 이 활동들이 저의 큰 장점이 되어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과생인데 수학과 거기에만 제한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문과 친구들과 토론 활동, 이게 왜냐면 서울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융합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아예 융합대학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타 어떤 전공이나 지식과 이렇게 같이 습득을 하는 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요. 대학에서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학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글로써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이 인정받는 곳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이해하는 공부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과 암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암기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암기하지 않은 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해하는 공부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가르쳐봐야 진짜 공부가 된다는 말처럼 타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수준 높은 영어 실력이나 선수학습 된 수학 능력을 가진 학생을 반드시 우수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없는 학생이라도 교수님 말을 끝까지 듣고 교과서를 꼼꼼히 읽어보며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라도 책이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학생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에 있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지가 아닌 남들보다 더 깊게 더 폭넓게 공부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야, 이 정도면 거의 명언 제조기입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더 깊게, 더 넓게 이렇게 공부를. 똑같은 말 아닌가? 이것도 더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뭐 문제만 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왜 그럴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자세, 공부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공부법 이런 것들이 확실히 구축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실제 대학생이 돼도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공부법과 공부에 대한 자세는 누가 또 알려주고 있습니까? 제가 알려주고 있죠. 네,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학교 과제연구 수업 시간에 논문 작성 활동을 했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수능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빨리 끝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었고 그리고 논문 작성법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논문을 여러 편 읽어보면서 처음으로 고급 지식에 다가가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제 가설과 일치했을 때의 쾌감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논문. 그래서 특히 다른 데서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과제 연구 수업 시간 이런데 이제 논문 주제를 선정하고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워보고 실제 그게 맞는지 어떤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보고 이런 과정. 왜냐면 실제로 이런 과정이 대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음악과 연관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피타고라스 음률과 평균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지역 수학 동아리 세미나에서 이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물리에서 파동을 공부하는데 진동수 변화에 따라서 음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학 영재 활동에서 실제로 악기를 만들어서 이를 주제로 연주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서 한 활동들이 나의 꿈인 음악공학자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저의 하나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학과 음악을 이렇게 또 융합한다는 거 서로 다른 영역인데 이 융합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저는 벌써 음악을 좋아한다 여기에서 딱 감 잡았습니다. 물리 이야기 나오겠구나, 뭐 진동수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겠구나. 여튼 여러분들은 이 음악을 어떻게 수학에 적용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수학 공부할 때 음악을 들으면 되나요? 이런 어떤 질문만 해대고 있습니다. 물론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 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어떤 지식을 찾아보고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뭘 합니까? 지역 수학 동아리 세미나, 이 동아리 활동, 이런 동아리 활동이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요. 교과 내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호기심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택했습니다. 교육학뿐만 아니라 철학, 고고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 교양 함양 및 진로 탐색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독서를 할 때에는 밑줄치기와 메모를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와, 저렇게 대단한 대학을 어떻게 저 같은 놈이 들어갔을까요? 정말 훌륭한 후배님들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거 너무 대단하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여러 군데 학교가 있지만 여기가 서울대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수 사례 학생들이 이렇게 인터뷰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여러분들 여기 또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막 댓글 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